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소위 집권당의 당대표다 하는 인물, 그리고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가 바로 추미애 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추미애 씨의 아들이 군복무를 할 때 황제 복무를 했다, 이런 뉴스가 벌써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며칠이 아니고 지난해 말부터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되었죠. 그의 아들은 미 8군의 카투사였다고 합니다. 한국군 지원단 소속으로. 그런데 그가 황제 복무를 했다. 우리가 그 유명인들, 또 세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아들이 이렇게 황제 복무를 했다 하는 뉴스를 가끔씩 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이것은 사정없이 그 황제 복무에 대한 죄책을 공개적으로 묻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의 경우는 지금까지 몇 달이 되도록 이렇게 그냥 질질 끌면서 점점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데 2020년 7월 6일 뉴스원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열받은 추미애, 이런 보도를 한 것이죠. 그 제목에 보면은 내가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물음표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이 뉴스원에서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옴표 속에 넣어서 아들 사건을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여기까지가 따옴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을 부각시켰다. 추미애 본인이. 이것은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반격이다. 그것이 뉴스원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현직인 그 장관이, 특히 말 많은 법무부 장관이 어째서 이런 강력한 반격을 하는 것인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인가? 어떻든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왜 이러는가 하면서 그것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7월 1일 국회 법사위, 그 법사위 회의록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국회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되겠죠. 거기에서 신동근 위원이, 보통 이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위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이외의 국회의 정상적인 그 전체 회의에서는 의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신동근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월 1일 회의록입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추미애 장관님 자제분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데 혹시 이게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많이 좀 빠진 것을 알 수 있죠. 혹시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것인데 이러한 공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씨의 법무장관이 또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어찌됐든
지금 피의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깝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피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동근 위원은 문재인 씨 법무장관에 대해서 기껏 신경 써준다는 것이 당신이 피의자가 되면은 이 피의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도 그 줄 서서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신분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장관인 공무원이 피의 사실을 공표 안 하는 그런 보호를 받겠다. 물론 이제 장관인 공무원이 개인인 국민하고 똑같은 그런 보호를 받겠다. 그 중에서도 이제 피의 사실을 조사받는 그 수사 대상인 사람으로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누려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비참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답을 합니다. 검언 유착이 정말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검언 유착이다 하고 먼저 꺼내 들고 흔든 것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줄기차게 검언 유착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말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3년을 꼬박, 3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이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 아이 어린애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추미애 씨의 아들은 현재 27이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과, 그야말로 청소년도 자기를 아이라고 안 하는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제대한 군인 아저씨인 것이죠. 그런데 추미애 씨는 이 국회에서 내 아이, 내 아기,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여자의 그 심적 상태가 자신의 그 아들을 성년자로, 정상적인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구나,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어떻든 자기 애가 이제 3년을 꼬박, 3년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3년이 아니죠. 복무기간이 보니까 한 21개월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인사청문 그 요청서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이 좌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좌파 정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좌파 정권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내내 학교에 나갔다. 그러면은 학교 안 가는 날, 방학, 이거 다 빼고 나머지 날 동안 나갔다. 즉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하루도 빠짐없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 이야기는 남들 다 나가는데 이 사람만, 우리 아이만 결석을 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하루 빠진 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참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는 부분에서 한 걸음 양보해서 남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빠지는 날 빠지고
남들하고 똑같이. 그건 남들도 아플 때도 있고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빠졌는가?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서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날 7월 1일 추미애 씨가 한 이야기는 그 사실로서 평가하기에는 그 가치가 대단히 낮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검언 유착으로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이제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신변까지도 이렇게 낱낱이 다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는 그런 참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계속 비아냥거리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삐딱한 그 여자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여자들이 이런 화법을 쓰는데,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다 하는 사람으로서는 많이 실망스럽다.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이거보다는 더 그 공의에 맞춰서 공무원으로서 여자라는 것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충실하게 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든 검언 유착으로 이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검찰이 내용을 흘렸는가? 아니면 언론이 내용을 빼냈는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알맹이, 그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이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이번에 이 추미애 씨가 자기 아들이 황제 복무를 했다. 또 추미애 씨가 여기에 직권남용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화가 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고 칩시다. 그런데 카츄샤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27살 남성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 굉장히 그 여성적인 감성을 표현하고 있죠. 뭔가 이거는 빗나갔다. 그런 느낌도 들고, 또 하나는 슬퍼할 일인가? 만일 검언 유착이면 추미애 씨처럼 저렇게 공격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검찰도 치고 언론도 치고 이거 잘됐다 하고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조사해라 해서 사실이 아니면 그냥 짓밟아 버리면 되죠.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입니다. 어떻든 아이가 너무 슬퍼하니까, 아이가 괴로워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를 하면 또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까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 내용이 어떻습니까? 추미애 씨가 내가 보호하고 싶은 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화가 나 있다. 건드리지 마라. 내가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말 건데 더 얘기하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까 봐서 이 정도 해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협박이다. 아, 무섭다. 그렇게 느끼면 제대로 느끼는 것이겠죠. 그런데 추미애 씨의 얘기를 우리가 왜 하게 됐냐 하면은 7월 6일자 뉴스원에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아들 사건을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이렇게 말을 했지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 나서 뒤에 수사를 빨리 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 국회 회의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죠. 추미애 씨의 발언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말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여기까지 가다가 얘기가 곁길로 빠집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해 놓고 그걸 언론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다 문제 있는 문제투성이로 다 만들고 난 뒤에 또 그걸 국회에 와서 떠들고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을 다 완전히 멸시를 한 것이죠. 면책특권을 활용하고 분명하죠.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존중하기는커녕 무슨 하등동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발언 끝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서술 부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 그렇게 떠들고 면책특권을 활용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맞죠. 그럼 이 서술 부분을 서두 부분에 붙여봅시다. 정말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면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물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씨가 했던 이 말, 본인은 무슨 영상을 가지고 영상에 표시를 해서 내가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이어서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뉴스가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는 과거에는 속기록, 지금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 1차적인 자료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면 그것은 제대로 한 것이 되겠죠. 추미애 씨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이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의혹을 제기해놓고 그걸 언론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다 문제 있는 문제투성이로 다 만들고 난 뒤에 또 그걸 국회에 와서 떠들고 면책특권을 활용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은 분명히
마무리를 했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정말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하다가 그 이야기는 공중에 떠버리고 언론하고 합세해서 그걸 국회에 와서 떠들고 면책특권을 활용하지 마라.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뉴스원에서 이야기했던 아들 사건을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라고 해놓은 이 따옴표 안에 있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 돼버리죠. 아들 사건을도 없고 밝혀야도 없고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그러면 뒤에 밝혀야가 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엔 국회의원 비난하는 것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7월 6일 이 뉴스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반격이라고 했던 이 내용은 효력이 거의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양념을 너무 뿌리고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채워서 언론에 내놓은 것이 된다. 거꾸로. 그러면 이게 검언 유착이 아니고 법언 유착이냐? 법무부와 언론이 이렇게 유착해서 회의록에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내놓은 것이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7월 6일 뉴스원의 보도, 추미애 장관이 그 강력한 반격이다라고 했던 이것은 사실성이 극히 떨어지고 국회 회의록하고 비추어 보아도 내용을 자기 좋은 대로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발언을 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추미애 씨의 아들의 이 황제 복무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뉴스를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추미애 씨의 아들이 이제 카투샤로 복무를 했다고 했죠. 휴가를 갑니다. 10일 휴가를 갑니다. 그럼 휴가는 10일 갔다가 돌아와야 하겠죠. 그런데 휴가 간 상태에서 휴가를 한번 연장을 합니다. 다시 10일을 연장을 합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들이 휴가를 이렇게 그 유연성 있게 이용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만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느 군인, 의무복무를 하는 어느 군인이라도 똑같이 이 혜택을 누리고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까지만으로도 추미애 씨 아들은 특혜를 누렸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씨가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예외도 허용이 안 된다. 고위 공직자가 남에게 접대를 받으면 그거 뇌물 받은 거다. 이거 알고 있죠?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무튼 휴가를 가서 휴가가 끝나고 나서 휴가를 연장해서 10일 더 이제 휴가를 썼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휴가 기간이 종료됐으면 돌아와야 하겠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휴가 기간이 종료되고 지금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제 오늘은 복귀를 해서 군에 복귀를 해서 다시 복무를 해야 하는 날인데 그날 저녁 8시 50분 현재 돌아오지 않았다고 파악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순간 탈영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출타대장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의 연락처를 뭐 이런 것을 기록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기록하지 않고 나간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것도 규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뒤져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 집에 있는데요 이랬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복귀해라. 1시간 내에 복귀해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한 2, 3일 더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주 느슨하고 긴장감 없는 이게 군인인가 싶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스토리만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부대 안에서는 뭐 문제가 복잡하게 됐겠죠. 그런데 한 20분, 20, 30분 뒤에 이 증언을 한 그 당사자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그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기도 전인데 처음 보는 상급부대 소속의 대위가 여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은 그 미복귀는 없던 일로 하자. 보고를 올리지 마라. 그리고 미복귀가 아니라 휴가가 연장된 것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 상급부대 소속 대위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대략 파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휴가 가서 한 번 연장하고 두 번째 한 며칠 더 있다 가겠다고 했던 게 불허됐는데 이게 이제 그 상급부대 소속 대위가 와서 이거 연장해 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연장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이 지금 사건의 사실관계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휴가가 연장된 데 대한 설명인 듯한데 2020년 1월 30일 훨씬 일찍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여기에 추미애 씨가 자기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을 하느라고 군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미복귀 상태가 발생한 후에 상의를 해서 다시 더 연장을 했다면은 이것은 아무래도 이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2020년 2월 12일 중앙일보는 이 관계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상급부대 소속 대위가 그러면은 이렇게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이 이런 기회를 누렸겠는가? 그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미애 씨는 마치 그 일자 무식인 사람처럼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 애가 아팠어요. 우리 애가 아프면 지구가 멈춰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일 아파서 입원을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군부대에서도 그거를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절차가 있겠죠. 입원하는 것이 왜 20일 휴가가 지난 뒤에 그 다음에 결정이 됐겠느냐. 또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 또 지휘관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절차 없이 그야말로 주먹국으로 이런 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군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아팠는가, 어쩔 수 없었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남들과 똑같이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가, 사전에 고지를 하고 절차를 밟았는가, 이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돌아오지 않고 버티다가 연락하니까 며칠 더 있다 갈게. 이게 어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용납이 될 것인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낯뜨거워서 변명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2017년 추미애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추미애 씨는 없다고 합니다. 딱 잡아떼는 것이죠. 그런 일 없다.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부대 내에서 복귀하라 하는 명령을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씨 아들이 이틀만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대에서 안 된다고 했다. 빨리 복귀해라. 이렇게 했는데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미애,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또 재차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김도읍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미애 씨 당신의 인사청문 준비단의 관계자가 전달을 해왔다. 이 사안은 그때 그 아들이 몸이 아파서 입원하느라고 이틀을 더 연장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먼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왔다. 이렇게 되니까 추미애 씨가 그때 가서 말을 새롭게 합니다. 휴가가 아니고 병가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변호사처럼 말장난을 해갖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률 용어를 써서 특별히 명확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 좋다고 합시다. 휴가가 아니고 병가였다. 그러면 최초 10일도 병가였고 1차 연장한 10일도 병가였고 그 이후에 병가 상태인데 군에서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연장해 준 것도 병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진단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학교에도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런데 군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진단서는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진단서를 보고 병가를 내주는 것이죠. 그냥 가서 내가 아직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쉬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린 학생도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김도읍 위원이 그러면 병적 기록부, 휴가 내역, 휴가 종류, 휴가증, 휴가 사유, 휴가 기록 일지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랬더니 추미애 후보자가 거부합니다. 김도읍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추미애 후보자 그 아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군인이 우리에게 제보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이때가 지난해 12월 말이고 벌써 6개월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같이 근무했던 군인을 검찰이 출석하라고 해서 수사를 이미 마친 그런 단계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래서 사실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제보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추미애 씨 아들이 나랑 같은 중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겨우 일병일 때 남들이 21개월 보낸 것보다도 휴가를 2배나 나갔다. 그리고 그때 휴가 미복귀라서 당직을 서면서 계속 복귀하라고 하니까 추미애 씨가 친히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무마시켰다.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이때는 추미애 씨는 그 당 대표였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미애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 그 다음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추미애 씨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부정을 합니다. 김도우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보도 있고 증언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녹취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사자가 자기 실명을 밝혀도 좋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실명을 밝혀도 좋다고 했다 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도 응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다 있다고 하니까 추미애 후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아니다 하고 잡아떼다가 당신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또 얘기하고 지금도 계속 아니다 했다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아니 사정이 있다. 우리 제3자로서는 추미애 씨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구나.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2015년, 그러니까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은 다음에 무릎 수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군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다. 이 부분은 좀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입대하는 대상으로 결정이 됐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릎 수술을 한 겁니다. 그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의 의견에 의사가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자기 의견을 말한 것이죠. 이건 병무청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야기할 때 만일 신체 검사를 다시 받는다면 군을 면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2호 단계까지만 보면 신체 검사 받고 나서 군대 안 가려고 무릎 수술했구나.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올 만하다. 의사가 이 정도면 군 면제도 가능하다. 하필이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이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정도면은 군내에 가서 군복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의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군 면제, 신체 검사를 다시 받으면 군 면제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통상적인 화법이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신체 검사를 다시 받지 않고 군 면제를 받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자원 입대를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자원 입대를 하지 않고 끌려갔다고 했습니까? 휴가를 그렇게 지 맘대로 고무줄 휴가를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입대하는 것까지 원치 않는 입대를 했다. 혹은 군복무를 하기 싫어했다. 애초에 회피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리고 입대를 해서 1년 후에 이제 먼저 수술한 데는 괜찮고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술 목적으로 병가를 얻었으면 무수히 많은 증빙 자료가 있겠죠. 제출한 것이 있고 그래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거 공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씨 이야기입니다. 군대 규정에 의하면 병가는 제대로 얻었다. 그러니까 병가를 얻을 만큼 얻었다. 그런데 의사가 권유하는 필요한 수술 이후에 처치를 못했다. 아니 이 의사는 도대체 누구냐 궁금해지죠. 이 의사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거 다시 신체 검사하면 군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현역 군인이 군에서 허용해주는 그 병가를 다 썼는데 그보다 수술한 이후에 더 쉬어야 된다. 이렇게 더 휴가를 얻을 것을 권유했다. 근데 그게 2, 3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추가된 게. 이 의사는 도대체 추미애 씨한테 왜 이렇게 소위 알랑방구를 끼느냐. 이거는 참 채통 없는 짓이다. 그리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군에 상의를 했다. 그 아이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휴가를 더 써라. 이것은 좀 아니죠. 2, 3일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해서 안 된다 돌아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인 휴가를 더 써라. 이것은 한 칸을 건너뛴 겁니다.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숨기고 다른 부대에 있던 상급 부대에 있던 대위가 와서 한 소리를 그걸 직접 들은 것처럼 썼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죠. 우리가 본 그 자료에 따르면 어떻든 개인 휴가를 더 써라 해서 아이는 자기 아이는 개인 휴가를 얻었다. 아주 이 대목에서 보면은 조국 씨가 생각나죠. 대한민국의 그 모든 그 대학 입시 수험생들은 참 딱하다. 나 같은 아버지를 두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 같은 혜택을 못 누려서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했었는데 추미애 씨 역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결과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마음가짐이 이 꼴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목을 보면 그렇죠. 군대의 규정에 의해서 병가를 제대로 얻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다른 모든 군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해둡시다. 그럼 여기까지는 남들과 같은 대우라고 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추미애 씨네가 가는 그 의사는 더 쉬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대에 상의를 했더니 개인 휴가를 더 써라. 아니 개인 휴가는 또 무엇인가? 병가 말고 개인 휴가를 더 써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세상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에게 이런 혜택이 갈 것처럼은 안 보입니다. 군대가 무슨 놀이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특혜를 받았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규칙을 지킬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지키는 규칙을 자기만 예외로서 특별한 규칙을 따로 정해서 지킨다. 군대에 복귀해야 할 일시를 위반한 후에 휴가를 연장해가지고 며칠 더 있다가 돌아왔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혜다. 그리고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어떻든 이 부분에서 이거 못해도 최소한 이거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똑같은 내용이 2020년 7월 1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서도 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추미애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한쪽 다리를 수술을 했다. 내가 국회의원만 아니었더라면 아마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었다. 그런데 아들이 저는 아프더라도 꼭 군대를 마치겠습니다 해서 신체 검사를 다시 받지 않고 그냥 군대에 갔는데 의도하지 않게 또 한쪽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군대 빼려고 잔머리 쓴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모락모락 올라오죠. 너무나 유형이 똑같다.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은 군대 안 가도 됐는데, 근데 국회의원이어서 간 거보다는 사실은 더 큰 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흔히 대선 하면은 그 아들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했는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든 그의 말을 믿는다고 쳤을 때 결국 이런 것이죠. 추미애 씨 자신의 이런 정치적인 입장 혹은 정치적인 야심, 야망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이 아픈데도 카투사에 입대를 했구나. 본인이 말한 대로 따라가면 이렇죠. 그 위로 딸이 둘이 있고 막내 아들인데 이 세 번째 그 세 번째 사람이 아들인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서 그 추미애 씨의 야망 그게 있으니까 카투사에 군복무에 가기로 했다. 보통 부모는 자기의 야망보다는 자식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은 추미애 씨는 자기를 위해서 자식이 참도록 희생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서 그것도 일반적인 부모들하고는 참 다르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문제는 추미애 씨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희생을 강요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보다는 이 휴가를 쓴다 하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은 공평해야 하는 국가 시스템인 것이죠. 이 공평해야 하는 국가 시스템에 그 부모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은 사회적 지위, 어떤 힘에 의해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이제 21세기 들어서 특히 근래에 들어서 이것은 범죄로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을 가했든지 아니면은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상대가 갖다 바치든지 그런 힘의 의지를 해서든지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직권남용이다 해서 우리 형법이 범죄로서 처벌을 합니다. 이때 국회 회의록에 보면 추미애 후보자의 아들이 군복무 중에
군대 내에서 토토를 했다. 코인 투기를 했다. 이런 불법 도박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추미애 씨가 가족 신상털기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합니다. 여기에 힘을 보탠 것이 민주당 출신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송기현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미애 후보자 아들이 토토를 했건 안 했건 추미애 후보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추미애 후보자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가족 털기 아닌가요? 망신주기 아닌가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 사실이구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인정을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추미애 씨도 뭐 인정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신상털기나 망신주기의 문제가 아닌 것이 추미애 씨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씨 자신도 이야기를 했죠.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에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닌가?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군인이 부대 내에서 불법 도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토토, 코인 투기 이런 걸 한다면은 이게 밖에까지 알려졌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겠죠. 그래서 남들처럼 제대로 처벌을 했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그 과정까지 다 공개해서 밝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만일 남보다 가볍게 처벌했던지 아니면 덮였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군의 부정이 돼버리고 또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특혜 사건이 돼버립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군에서. 그래서 이것은 가족 신상털기가 아니고 범죄를 남들하고 똑같이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졌는가? 계속 이모저모로 특혜를 누리는 이것은 썩은 정권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 경우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개된 곳에서 다뤄져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개인 신상털기다 이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추미애 씨 도무지 준법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첫째, 이것을 보면은 뭐 지금은 그 검언 유착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모종의 어떤 트릭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입됐다 하는 소리도 있고 그거 상관없이 추미애 장관이 계속 검언 유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아들, 딸 사건 이야기인가? 이것이 한 가지 궁금하죠. 국회 회의록에는 그 딸의 돈 문제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0년 1월 23일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하면서 뭐 윤석열의 그 손발을 자른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게 검찰개혁보다는 추미애 씨 사익보호가 목적이었는지 그런지 아닌지 이거 밝혀야 하겠다.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추미애 씨 아들이 지금 27세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의 군 휴가 미복귀 그걸 무마해버린 사건 외압이 들어갔다. 추미애 씨가 직권남용을 했다.
하는 그런 혐의. 이 사건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은 2020년 1월 3일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상당히 일찍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그때는 이 담당이 김양수 부장이었죠. 그런데 추미애 씨가 검찰이 인사를 하면서 하필이면 그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자기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 김양수 부장을 수원지검 2차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자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설령 그렇게 갈 그런 기회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 손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인데 보란 듯이 그렇게 빼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추미애 씨 아들, 결국은 추미애 씨 사건이 되겠죠. 이것을 청주지검 형사 1부장이었던 양인철 검사, 그가 이제 동부지검 형사 1부장으로 와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추미애 씨가 직권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한다 하는 이 세간의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으로서의 그 권한, 이것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휘두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려고 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을 쳐내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조국 씨와 그를 지지하는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려고 한다. 또 이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또 다른 것도 있다고 하죠. 그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를 지지하는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려고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대권 경쟁, 이런 면보다 또 다른 면도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참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서 또 세간의 이러한 의혹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보면 추미애 씨의 이번 이 사건은 대단히 더러운 사건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겠다. 그런데 추미애 씨가 지금 직권을 남용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 계속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는 그 자기에 대한 혐의,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미애 씨는 직무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